노년에 접어든 당신에게 내 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평생의 보금자리를 결정할 월세냐, 전세냐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노후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은퇴 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사뭇 다른 고민들로 가득 차기 마련이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부터 안정적인 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까지 생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집을 빌리는 방식 그 이상으로 시니어 세대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월세와 전세의 복합적인 의미를 심도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막연했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주거 선택의 기준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이 될 테니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시니어에게 월세냐, 전세냐의 선택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함께 짚어볼까요? 월세와 전세, 이 두 가지 주거 형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죠. 월세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집을 빌리는 방식이고, 전세는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다가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개념이 시니어 세대에게는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자산 증식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노년기에는 재정적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산의 유동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한지 여부가 노후 생활의 큰 부분을 결정하니까요. 만약 큰돈이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 있다면 비상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월세는 매달 고정 지출이 발생하지만 남은 자산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노년기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잦은 이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익숙한 동네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터전에서 형성된 이웃과의 관계, 자주 다니던 병원, 익숙한 시장 등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세는 계약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보증금만 잘 돌려받는다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생각하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 역시 주거 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거주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계단이 많은 집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병원과 멀리 떨어진 외딴 곳보다는 의료시설에 접근성이 좋은 곳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노년기의 특수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월세와 전세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는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넘어 남은 생애를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월세와 전세의 의미를 탐색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 관점입니다. 돈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주거 선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전세 보증금이 마치 투자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맡겨두면 집값이 오르면서 함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듯한 착시 현상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더 이상 투자라기보다는 묶여있는 자금, 즉 기회비용의 성격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니까요. 반면 월세는 매달 나가는 소비 비용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만 그 대신 보증금으로 묶일 돈을 다른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월세와 전세 사이에서 돈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노후 자금 운용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월세가 아깝다거나 전세 보증금은 내 돈이니 괜찮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리 변화, 인플레이션,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두 가지 주거 형태를 면밀히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세 시장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을 떠올려보면 전세 사기 위험이나 보증금 회수의 불확실성 같은 경제적 위험 요소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겠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사회적, 심리적 관점에서 주거 선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정책과 미래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월세와 전세라는 주거 형태가 노후 자금의 흐름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들여다보았죠. 보증금이 묶이는 전세의 기회비용과 매달 지출되는 월세의 소비적 성격, 그리고 전세 사기 같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까지 꼼꼼히 따져보았는데요.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집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죠. 오랜 시간 쌓아온 추억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안식처이자 이웃과의 정을 나누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렇기에 주거의 안정성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요. 매년 또는 몇 년마다 이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소중한 퇴직금이나 평생 모은 목돈이 보증금으로 묶여 있는데 혹시라도 집주인의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혼자 소갈이하며 밤잠을 설치시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으실 테고요. 이런 심리적 압박감은 신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상당한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목돈이 무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로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주거 형태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웃과 교류하며 공동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된 주거 환경은 외로움을 덜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죠. 하지만 잦은 이사는 이런 사회적 연결망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피로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반면 월세는 원하는 지역에 더 쉽게 거주하며 자녀나 친구들과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병원, 마트, 문화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죠. 이처럼 월세냐 전세냐의 선택은 단순히 계약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떤 이웃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변화하는 정책과 미래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주거 선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국의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주거 방식으로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왔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목돈을 빌려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종잣돈이 되고 세입자에게는 월세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세 제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전세 사기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과 금융 환경 변화는 시니어 세대의 주거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주택 임대차 관련 법규가 변경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또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내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 주택연금을 통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소유하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한 월세나 전세 계약을 넘어 주택연금처럼 노후 자금과 연계된 다양한 주거 정책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단순히 월세냐 전세냐를 넘어 더 큰 그림 속에서 주거 형태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의 특수성과 그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세는 과거 경제 성장기에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세입자에게 목돈을 맡기고 이자 없이 집을 빌려 쓰는 상호 이득이 되는 독특한 거래 방식이었죠.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주거 불안정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설정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자는 계속해서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영모기지론의 한 형태인 주택연금을 비롯해 고령층 전용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을 아는 것을 넘어 나의 자산, 건강,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시야를 넓히고 급변하는 주거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나의 노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고 설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현명한 자세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월세와 전세 중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가장 잘 부합하는 최적의 주거 형태를 신중하게 찾아볼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아볼 시간입니다. 앞서 여러 관점에서 주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듯이 단순한 계약이 아닌 여러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관점들을 모두 아우르며 이제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함께 그려볼 차례입니다. 주거 선택은 단지 지갑에서 오고 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산 규모는 물론이고 현재의 건강 상태, 그리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또 어떠한지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일이죠.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비교적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계시거나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심리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최우선으로 원하신다면 월세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며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고정적인 소비 패턴에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목돈을 가지고 계시고 이를 다른 투자처에 활용할 기회를 모색하고 싶거나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재정 운용을 원하신다면 전세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전세 보증금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전세 사기 위험이나 이사 주기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목돈이 묶이는 만큼 신중함이 더욱 요구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은 노년기 주거 선택에 있어 그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병원이나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해진다면 도심 내 편리한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의 이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월세는 비교적 유연하게 주거지를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병원과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가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때 전세보다는 월세 계약이 훨씬 수월하게 해지되고 새로운 집을 찾기 용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전세는 계약 기간 동안 주거지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발생 시 주거지 변경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거 선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과 가까이 살며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고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그들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인 생활을 즐기며 자신만의 온전한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면 굳이 자녀들의 생활권에 얽매이지 않는 곳을 선택하여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끽할 수도 있을 테고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작거나 특정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이 중요한 분이라면 그에 맞는 위치를 찾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월세냐 전세냐는 단순히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의 여정을 어떤 불안감 없이 어떤 자유로움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선택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는 바로 이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사회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준이나 막연한 불안감에 갇혀 있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다양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거 선택은 단순히 집을 계약하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 각자의 삶의 방식과 소중한 가치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아름답게 펼쳐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통찰이 여러분의 현명한 주거 선택에 작은 등대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